내년부터 여수 지역의 금주구역이 대폭 늘어납니다.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인근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전남 지역 농가 방역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밀 검사 주기가 단축되고 집중 소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무주에서 일가족 6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법을 점검해봤습니다. 선관위가 전남도 의원 자녀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공무원에게 제공한 식사가 선거법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의금을 받지 않고 식사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포획한 원앙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전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정밀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모든 오리 농장과 전통시장 거래 농장 일제 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추수기와 야생조류 도래 시기가 겹친 만큼 소와 가금을 동시에 사육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차단 방역 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원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공무원에게 제공한 식사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전남도 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사무처 직원 30여 명은 강진군의 식당에서 열린 A 도의원 자녀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인 관홍상제에 따른 피로연인지 여부와 축의금을 받지 않고 식사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여수 지역의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초중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앞까지 제재가 한층 강화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도시공원과 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시내버스 정류장 등을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한 여수시. 해당 지역에서 술을 마실 경우 자제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각 지자체는 금주구역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 벌칙 조항이 생기면서 전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에 여수시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에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기존 음주 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21년 6월 30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금주구역 지정이 신설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주구역의 아동 청소년을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더 포괄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새롭게 금주구역으로 추가된 곳은 모두 400여 곳. 공원이나 어린이집, 야영장 등에 조성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10m 이내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수시는 도시공원 가운데 관광객이 밀집하는 공원까지 금주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 내년부터 주택가나 어린이, 청소년이 주로 오가는 도시공원 2곳을 지정한 뒤 차츰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이 금주구역을 알 수 있도록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5회 정례회 때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홍보 계도할 계획이고 2024년부터 과태료 5만 원까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다면 부과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금주구역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종 홍보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주식회사 공감의 소미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대관람차 계획을 즉각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공감이 소미산의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당초 동백나무숲 조성이 아닌 대관람차를 건립하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여수시가 즉시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취소하지 않을 경우 특혜 행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전남 오촌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정례회의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초대회장에 이어 2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 시장은 어촌 지역들이 적극 협력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회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구성된 협의회는 목포와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인화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실현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대전환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과 지역축제의 대규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운산과 섬진강을 활용해 지역 역사와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목표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드론 중심 도시 조성, 광주에서 나로 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으로 꼽히는 고령화 심화에 대해서는 노인 주치 제도 시행을 비롯해 70세 이상 건강검진비 연 30만 원 지급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아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지속 발전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완도군은 9대 핵심 과제와 78건의 공약을 확정하고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구축, 완도 고흥 간 해안도로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인구 일자리 정책실을 새로 만들고 기금 운용과 신규 사업 추진에도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장이 예정된 해양치유센터와 전남 도민 체전 개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주에서 일가족 6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안 보일러실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스보일러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 보일러 점검 한 번씩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점검법 정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무주의 한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와 연통 사이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틈새로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가족 6명 중 5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예요? 가스보일러 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2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이 95%로 가장 많았으며 4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일산화탄소는 5분만 노출돼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색과 냄새가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최근 캠핑이라든지 노후된 가스 배관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혼수 상태 등 증상이 발생된다면 가까운 병원 또는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배기관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배기관이 굽었거나 이물질로 막혀 있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배기관 내 이물질은 제거하고 연통과 이음새가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주자분들이 이제 실제 저 연통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이음새 부분 같은 게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보기 설치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스보일러 안전사고. 주기적인 보일러 점검이 최선의 사고 예방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도 신입생이 부족한 지방대가 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 성적과 무관하게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대학은 66곳으로 늘고 있지만 신입생 충원율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10% 이상 감소한 대학은 3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대학의 강력한 정원 규제가 필요하다며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새벽 시간대 청사 방호 관리가 허술한 무안경찰서에 대해 감찰 조사에 나섭니다. 무안경찰서는 최근 심야 시간대에 외부인이 상황실까지 접근하도록 방치하고 안내 전화번호가 엉뚱한 종교시설로 연결되는 등의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무안경찰은 당시 야간 당직자가 잠을 자느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무안경찰서 관련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경찰서 21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양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양 사건이 지난 2017년 2만 6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 7천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수사 인력은 2018년 546명에서 올해 721명으로 32%에 그쳤고 관련 예산은 11억 7천만 원에서 10억 6천만 원으로 9%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한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식문화에 발맞춰 10kg짜리 소금 포대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연합회는 17일 신안군청에서 선포식을 갖고 내년부터 10kg짜리 포대를 사용해 신한 천일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신한 천일염은 지난 2013년 30kg 포대에서 20kg 포대로 단위를 축소했고 10년 만에 10kg짜리 포대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해남군은 인구정책과 복지 분야는 각각 실과 한 곳으로 통합하고 토지 민원과 건축 허가는 각각 분리해 세부적인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 분석 진단을 토대로 확정됐습니다. 영암군이 4개 분야에 걸쳐 국민예상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영암군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영암읍 출신의 김관호 씨와 신북면 유태환 씨 등 4명을 자랑스러운 월출인예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문은영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홍보 담당관에게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서호면 전철희 씨 등 3명은 봉사와 효행 정신을 인정받아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제47회 영암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강진군 대표 관광지인 가우도 둘레길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강진군은 가우도가 누적 관광객 378만 명이 다녀간 대표 관광지지만 그동안 주간 관광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며 다양한 경관 조명을 설치해 머무르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우도는 강진군의 8개 섬 가운데 유일한 유인도로 섬의 모양이 소의 멍에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국의 항만 가운데 여수 광양항이 하역지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부산과 인천, 여수 광양, 울산 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항만별 채선율 가운데 여수 광양항이 4.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선율은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고도 시설이 부족해 정박지에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비율입니다. 채선으로 인한 여수 광양항의 손실 금액은 2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 목포 항구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사막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목포 항구축제는 청년과 함께하는 가을 파시 항구를 주제로 풍물놀이와 수산물 경매는 물론 각종 야간 행사와 EDM 페스티벌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파시는 고기잡이철 항구에 한시적으로 형성되는 어시장을 뜻하는 말로 목포 항구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